연방 하원이 불법 입국자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지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50년 만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승리 퍼레이드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LA 다운타운 고층 빌딩이 낙서로 도배된 가운데 자유낙하까지 하는 사람들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래스카 폭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뻔한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현지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50년 만인데 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남부 국경에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탄핵 소추 이유입니다. The yeas are 214 and the nays are 213. The resolution is adopted.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앞서 지난 6일에도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 3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1870년 이후 처음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해임 여부는 탄핵 심판권을 가진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정치권에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자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지적하기 위한 야당의 공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Senate really ought to take seriously the message that was sent is that we're serious about securing the border and the secretary's failed to do his job. 반면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선거에만 몰두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What are Republicans focused on? Stupid stuff, like baseless impeachments with no evidence. 탄핵 소추안이 연방 상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최종 통과는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불법 이민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NFL 슈퍼볼 승리 축하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은 오늘 치프스의 슈퍼볼 승리 퍼레이드가 열린 유니언 스테이션역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have confirmed there is one deceased person. Our gunshot wound total has went up to 22, and Chief Grandison will provide a little bit more context to that. Right now, we're still working on a total of number of victims. 오늘 퍼레이드에는 총 100만 명의 참가자들이 몰려 우승을 축하했고 갑작스러운 총격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이며 긴급 대피했습니다. We're still scared that there's people still walking around and there's snipers watching and everything like that. So it's just a lot going on. I just personally think it's disappointing how we all came together and yet something like that still happened. There were a bunch of kids and my sister and I were running, telling them, get down, get down. It's scary. 경찰은 현장에서 무장한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방치된 고층 건물이 각종 낙서와 무단 침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급기야 자유낙하까지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월 1일부터 경찰 순찰대가 오션뷰 플라자 타워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18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경찰 인력 배치와 초과 근무 등 경찰들이 3,000시간가량의 시간을 소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ust a few weeks ago, we had over 100 people inside this building. Pull in resources from the entire city currently to make sure that we have accurate staffing here. Hold my breath, if you will, for ocean-wide developers to come up and clean up the mess that they have left the city of LA with. 앞서 지난 월요일 한 남성이 오션뷰 플라자 타워의 꼭대기층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 해당 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 경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 베스 시장은 건물주가 순찰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시 당국은 현재 건물 관계자들에게 오는 17일까지 건물의 낙서를 모두 지울 것을 명령했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낙서를 지우는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들이 모두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쯤 세밀리 매그니 초등학교 부근 벌몬트 애비뉴와 일가길에서 총격 사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교 측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학교 폐쇄 조치를 내렸고 LA 경찰국의 지시와 학교 측 대피 규정에 따라 모든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학생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사건 이후 모두 학부모에게 인계됐으며 다친 학생이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용의자나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알래스카 폭스에 감염된 환자가 처음으로 숨진 사례가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알래스카 보건국은 지난해 9월 한 남성이 알래스카 폭스에 감염돼 치료를 이어오다 결국 지난 1월 9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주민은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망자가 감염이 확인된 전후로 해외나 타주로 여행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현재 기르던 고양이에게 알래스카 폭스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알래스카 폭스는 지난 2015년 이후 알래스카에서만 총 7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폭스는 주로 들쥐나 다람쥐 등 작은 동물이 바이러스 매개체로 꼽히는 우두와 천연두, 원숭이 두창 등이 속한 오르토폭스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현재까지 보고된 사람 간의 전염 사례는 없지만 당국은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은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고속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극적으로 사고를 피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매사추세츠 경찰국은 9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중심을 잃은 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여러 번 구르면서 다른 차선으로 오던 구급차와 정면으로 충돌할 뻔했지만 구급차 운전자의 빠른 판단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Is a car coming across the median, basically right at me, expecting the worst. I mean, because it was such a severe accident, and luckily it was a younger man, and he actually rolled down his window. And he appeared to be fine. He just was scared to death. 구급대원들은 차를 세우고 사고를 낸 10대 차량 운전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으며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지거나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인지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제 어린이가 납치되었을 때 울리는 앰버 경보가 여러 번 울렸는데요. 납치됐던 유아가 무사히 발견돼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제 오후 5시 46분쯤 롱비치에서 아이가 납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저녁 7시쯤 앰버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모는 4살 남자아이인 저스틴 첸을 뒷좌석에 놓고 배달을 위해 차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유괴범이 차량에 탑승해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앰버 경보가 발령된 지 1시간이 지난 8시쯤 롱비치 파이크 아울렛 쇼핑몰 인근에서 여성 2명의 신고로 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ought I saw it, so I had her turn around, and then we came and we confirmed the license plate, and so we called the cops. The back windows are like super tinted, so we couldn't really see in there, but the little boy was in there who was missing. 당국은 현재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수백만 달러를 제한받고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구를 살해한 여성이 징역 9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래스카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2일 썬더버드 폭포 인근에서 당시 19살의 신시아 호프만을 총격으로 살해한 뒤 에클룬타 강에 시신을 버린 용의자 데날디 브레머와 케이든 맥켄토시가 기소된 가운데 브레머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21살의 달인 쉴밀러에게 살인과 비디오 촬영을 대가로 900만 달러를 제한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브레머는 당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적 장애를 앓던 호프만을 하이킹을 명분으로 데리고 나왔고 맥켄토시가 호프만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23살인 브레머는 모든 유죄를 인정하고 살인 공모와 살인 권유, 증거 조작 등 1급 살인 혐의로 징역 80년과 집행유예 20년으로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The hurt I caused you and your family, I can never rectify in any way. I understand it hurts. You lost a precious child, and the community lost a daughter as well. I am truly sorry for my role in your loss.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쉴밀러가 브레머에게 아동 음란물을 만들도록 요청했고 두 사람 모두 아동 성착취물 제작 음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살인을 제안한 쉴밀러도 지난 1월 살인 혐의로 징역 99년을 선고받았고 맥켄토시의 재판은 계류 중이며 청부 살인에 연루된 또 다른 용의자도 다가오는 6월 재판에 설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이브 도로 가운데 한 곳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매일 밤 무기한 폐쇄됩니다. 말리부시는 만조와 폭풍 피해로 인한 해안가 침식과 잠재적 위험성 등으로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모든 차선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되는 도로는 시카모아 캐년 로드에서 라스포사스 로드까지 구간입니다. 당국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매일 저녁 지정된 시간에 운전자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아침 재개통 시간은 기후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도로가 폐쇄되는 동안 당국은 붕괴된 경사면을 수리하고 예방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과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남영석 기자입니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미 수교국으로 남아있던 쿠바와 전격 수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젯밤 미국 뉴욕에서 양국의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바 외교부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수교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법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해 수교 의사를 전달한 뒤 8년 만에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이제껏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없던 쿠바는 미주와 카리브해 지역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도 불립니다.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중심이 된 쿠바 혁명이 성공한 1959년 이래로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함께 이제껏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세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수교에 대해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연간 14,000여 명의 국민이 쿠바를 방문했던 만큼 앞으로는 영사를 통한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하면서 이제 유엔 회원국 중에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만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형석입니다. 국민의힘이 권영세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등 25명을 경선 없는 공천자로 확정하는 등 서울 지역구의 약 40%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중심지인 경기 지역 면접에서는 매서운 민심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서울 동작을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 조은희 의원과 송파을 배현진 의원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자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송파갑에선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탈락하면서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낙점됐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보면서 룰을 계속 바꿔나가는 문제가 있었죠. 단수 공천 지역구는 25곳, 특히 서울은 전체 지역구 49곳 중 40% 가까운 19곳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수도권 위기론의 중심지인 경기 지역 후보들은 매서운 바닥 민심을 토로했습니다. 분당을 포함해서 사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극복이나 또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 수원은 핵심 전략 지역입니다. 취임한 지 3개월이 좀 지난 장관을 빼오고 대중에 알려진 영입 인사를 배치했지만 역시 정부 여당 심판론을 넘어서는 게 과제입니다. 예전 같은 기대를 하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2번 연속이나 전 지역구를 패배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깃발을 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창당 예정이던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지도부 구성 등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오는 23일로 창당이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2차 경선 대상자와 전략 공천 지역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세대교체를 강조하며 일부 중진에게 불출마를 압박하는 가운데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이재명 대표는 SNS와 당회의에서 거듭 이른바 공천 물갈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구를 타깃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세대 교체를 위해 다선 중진 그룹의 용퇴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대표가 연이어 직접 전현직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당사자들의 반발 등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당대표 측근의 비선 개입 의혹을 들고 나왔고, 인재근 의원은 전략공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영입 인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통합공천을 기대합니다. 일부 후보자들이 이 대표에게 불출마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30곳 안팎의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데
이른바 비명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한 친명 원외 인사들의 경선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합 지역이거나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는 전략공천 지역도 공개할 계획인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은 일단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한 당내 공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4강 전날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다투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불화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클린스만 감독과 현지 동행한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준결승전을 하루 앞둔 최종 훈련.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경기 당일, 손흥민은 오른손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어제 4강전 전날 저녁 손흥민이 선수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보도했고, 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이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강인을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탁구를 치러 갔는데 이를 못마땅해 한 손흥민이 쓴소리를 하면서 싸움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이 멱살을 잡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고 손흥민이 피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내분을 겪은 대표팀은 다음 날 한 차례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요르단에 완패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이강인은 많은 기대를 해주신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직접 지켜보고도 침묵했고 사건 직후 고참 선수들이 팀워크 저해를 우려해 이강인을 요르단전에서 제외해달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단 단장을 맡았던 정몽규 축구협회장 역시 현지에서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 전력강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제 임원회의에서 경질 여론이 우세했던 데다 전술부재에 선수단 관리마저 실패하면서 경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위약금 80억 원의 경질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월드컵 예선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 선수단 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축구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측근이 경찰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브로커가 접근해서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고 한 건데 경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기피 신청 사유는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황 씨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한 브로커가 경찰 인맥을 과시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 번째 소환 조사가 있던 지난달 25일 이 브로커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곧 황 씨의 지인에게 압수수색을 나가니 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좀 더 추가하면은 하시라는 또 오니까 고성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성하고 두 군데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장이 오늘. 실제 이 브로커의 말대로 당일 강원도 고성에 있던 황 씨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영상 유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이후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황 씨 측은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생 거라며 브로커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기본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맡았습니다. 앞서 배우 이선균 사건의 수사정보 보고서가 원본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기밀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경찰이 감찰이 아닌 수사를 통해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